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대 비즈니스에 적합한 클라우드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술 세션에 대한 기대는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 세션이 필요하시면은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그 상세한 기술 설명에 대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뭐 클라우드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오라클이 얼마 전에 그 이머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BM도 그 소프트 레이어라는 그 호스팅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역시나 똑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HP도 헬리온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시스코도 역시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IT 공룡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를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다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성장 추세인데요. 지금 이게 IDC에서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조사한 자료인데 계속해서 이제 2016년까지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뭐 이아스, 파스, 사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아스, 파스, 사스 공이 모두 다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파스 영역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아스나 사스 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첫 장에서 보셨듯이 IT의 공룡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그 보시다시피 공급자 위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IT 벤더들이 기존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씩 포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 위주로 해서 이 클라우드는 변화가 지금 주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이거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이제 왜 이렇게 공급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그렇게 변화가 주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장표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뭐 가볍게 먼저 뭐 가요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1990년대의 가요 순위를 그 가요 톱 10에서 옛날 순위 1등을 몇 주 연속으로 했는가를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1980년대를 찾아보니까 조용필 씨가 못 찾겠다 꾀꼬리로 1982년도에 연속 15주 가요 톱 10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신승훈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연속 11주 가요 톱 10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00년대에 가면은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굉장히 많이 변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앨범, 뭐 가요 곡이 뭐 10곡, 20곡 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진 않고 이제 싱글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 곡 내지는 두 곡을 잠깐 내고 이제 빠지는 형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체도 예전에 LP판 그리고 뭐 CD 이런 매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도 좀 귀찮아서 그냥 스트리밍 형식으로 듣고 소비해버리는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요 순위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가요 순위조차도 제가 뭐 인기 가요수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곡을 발표를 하면은 반짝 1등을 했다가 내일 다른 가수가 또 싱글 발표 또 한두 곡 딱 내놓으면은 그 가수가 1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요 순위조차도 3일 천하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년 365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환경은 그럼 다를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회사 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 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ROI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관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하고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불분명한 경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뭐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세일즈 피치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까 보셨던 저희 기술 인력이신 우리 백승주 부장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세일즈 피치를 할 때도 있고, 어쩔 땐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역할에 대해서 점점 불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소비자 쪽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소비자 쪽에서 이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회사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런 식의 변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면은 지금 이제 에이지 오브 임페이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참을성이 없는 소비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 웹페이지 어떤 특정 URL 주소를 딱 치고 제가 엔터를 딱 쳤을 때 3초, 4초 걸려서 만약에 그 웹페이지가 뜬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를 다시 안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더 그러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같이 네트워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느린 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빠른 네트워크에 익숙해져 있어서 URL 주소 치고 딱 눌렀을 때 3, 4초 안에 어떤 컨텐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그 웹사이트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이 미디어를 넘어선 마케터가 되어버리냐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회사가 우리 서비스가 뭐가 강점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 목소리가 굉장히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 자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마케터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다시 뭐 회사 차원에서 다시 넘어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제품은 어떨까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이전 제품하고 큰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전을 됐고 시대가 많이 그러니까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휴대폰만 해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갤럭시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죠. 이번에 S5는 큰 흥행을 많이 못했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의 갤럭시 S5의 경쟁자는 사실은 애플도 아니고 뭐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전 제품이었던 갤럭시 S3나 S4나 아니면 노트 이런 시리즈들이 삼성전자 S5의 경쟁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분명한 경쟁자가 뭐 내 회사 제품이 나의 새로운 제품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다른 경쟁사의 제품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회사, 소비자, 지금 제품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가 굉장히 인터넷이라는 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거기에 모바일 단말조차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자기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뭐 10년 전의 속도하고 지금의 속도를 비교하면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버드 쪽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 다니고 있는 이제 그 그레이스 최라는 사람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또 왜 또 여기서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 거는 그 화장품에 대한 그 소비 습관이 확실하지 않은 그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구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그 기울어가는 그 프린팅 회사를 찾아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보시라고 해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제안이 결국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존의 프린팅 업체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로 인해서 이 그레이스 채라는 사람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 그레이스 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메이크업 업계,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에서는 기존의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크 쪽에서는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서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화장품 회사끼리의 어떤 경쟁 모드가 메이블린하고 뭐 에스티로더라는 큰 두 개의 큰 화장품 회사가 경쟁을 했던 것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경쟁 구도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위아래로 보시면은 화장품 업계 대 새로운 기술의 대립 관계, 경쟁 관계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회가 불분명한 경쟁자, 뭐 불분명한 제품 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또 한번 좀 많이 기존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IT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떤가? 과연 그럼 IT 업무는 과연 다를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이제 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IT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한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회사의 IT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선도해 간다. 그리고 나는 뭐 모든 회사 대상원들을 대해서 굉장히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고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 IT 관리자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CIO가 Chief Information Officer였는데 지금 CIO의 역할은 그 Information Officer가 아니라 Chief Innovation Officer.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변화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마케터가 되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기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심지어 CIO가 된다, 그러니까 Chief Innovation Officer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도 어려운 이런 좀 난감한 지경에 지금 좀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 IT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조금 더 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2015년이 되면은 그 IT 지금 이제 회사마다 IT 예산이 있고 IT 예산을 다 이제 사용을 하셔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IT 예산을 IT 부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 65%는 IT 부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 또는 이제 영업 부서에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음악을 설명을 드리면서 음악을 예전에는 뭐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다운받는 시간조차도 참지 못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끝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음악을 감상한다기보다는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의 소비 형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IT 역시도 여러 가지 시대의 이 변화에 의해서 I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IT를 이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T를 소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마케팅 활동들을 결국엔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마케팅 활동도 결국에는 IT를 활용하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IT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IT를 소비하는 형태로 이제 그 소비 형태로 이제 좀 그 IT가 변화한다는 거죠. IT의 속성이 이제 변화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회사의 그 CMO라고 하는 그 Chief Marketing Officer하고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의 관계가 뭐 친밀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그 마케팅에서 그 결국에는 IT 자원을 이제 그 소비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쪽 그리고 기술 쪽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만 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적인 CMO의 운해하고 이성적인 CIO의 잔해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IT를 이제 소비하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달했다는 거죠. 이제 다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이 풀어낸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디지털 그 마케팅 교육기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이퍼 아일랜드라는 스위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하이퍼 아일랜드라고 쳐보시면은 이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이 하이퍼 아일랜드에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앞으로 기술을 마케팅에서 소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제가 혼자서 판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학술적인 그 연구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소비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오라클, 뭐 IBM, HP, 시스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큰 공룡 IT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클라우드 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장벽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나 저 모르겠는데 이거 하려면 복잡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왠지 모를 이제 거부감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가 그럼 과연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IT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계층별로 제가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밑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보이진 않지만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부터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쭉 계층별로 해서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그 IT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럼 클라우드는 저게 크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똑같은데 저 오른쪽에 보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존 환경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모든 게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OS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란색은 전부 다 실제적인 기계들,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장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장비들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가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 있고, 그것들을 뭐 클릭 몇 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고, 예전에는 뭐 가서 전원 연결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서 아까 백승주 부장이 그 데모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뭐 클릭 하면서 모든 세팅을 할 수 있게 변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난 잘 모르겠고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밑단에 예전에 여전히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여전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가상화 형태로 해서 소프트 형태로 해가지고 클릭하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뭐 마음속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 밑단에 있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것들은 옛날에도 많이 건드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드웨어 업체에서 와서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팅을 해주고 그 윗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시고 환경 설정을 하셔서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밑단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저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전문 업체들이 있고 그 클라우드 전문 업체들에서 예전에 똑같이 하드웨어 업체들이 장비 세팅을 해줬던 것처럼 클라우드에서도 클라우드 전문 업체들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세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윗단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너무 마음속으로 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두려움이나 그 거부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은 뭐냐면 클라우드 비싸다, 나는 이 클라우드 가격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죠. 뭐 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차를 안 갖고 가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주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가서 차를 사서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뭐 2박 3일, 3박 4일 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사서 쓰지 않고 차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도 그 투자 대비 효과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실제로 장비를 구매해서 그리고 OS 라이센스 구매하고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 구매하고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뭐 단기간 내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쓰고 나는 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주도 가서 내가 K5 자동차를 사서 쓰다가 팔고 오는 게 아니라 렌트해서 하루에 얼마씩을 내고 반납하고 오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도 IT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IT를 내가 빌려서 소비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비싼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이 렌트카 비용은 뭐 지금 하루에 렌트하는 비용을 1년으로 하면은 저 자동차 2대 사는 값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클라우드는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그 뭐 평균적인 사용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장비를 사서 그리고 OS 사고 어플리케이션 사고 해서 운영하는 거를 3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3년 그렇게 해서 3년을 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를 3년 동안 비용을 내고 쓰는 거하고 장비를 사서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그 빠진 거는 그 3년 동안에 그 장비 그 제가 이제 고려를 안 한 건 뭐냐면 거기 3년 동안 장비를 사용하면서 좀 전기세도 나올 거고 뭐 유지 보수 비용도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제가 배제를 하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뭐 3년 이상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장비를 진짜로 내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3년 이하의 비즈니스 환경을 꾸려나가실 것 같다. 그리고 진짜로 뭐 한두 달, 뭐 마케팅 이벤트를 해서 한두 달 쓰는 건데 그 장비를 사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뭐 딱 들었을 때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가격이 결코 그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는 뭐 여러분들의 모든 IT를 클라우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ROI 아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그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거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로 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실제로 그러셔야만 투자 대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교양 강좌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클라우드를 외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뭐 그 백승주 부장께서 이제 클라우드 아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부 들으셨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8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최근에 2개가 또 추가돼 가지고 지금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호주에도 데이터 센터가 추가가 돼서 계속해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데이터 센터 숫자만 보면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숫자는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걸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부 다 동일한 규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장난삼아 얘기를 하자면 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휴지통까지도 다 동일한 휴지통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장난삼아 말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표준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통계가 취합이 된 건데, 1999년에 전 세계에서 사용한 그 서버 숫자보다 더 많은 서버 숫자들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X86 서버가 출시가 되는데 X86 서버 출시되는 거에 70%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를 해서 저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정도의 그 서버를 지금 양산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1억 대를 양산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7천만 대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를 해서 아까 보셨던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춘의 500대 기업의 55%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70%의 기업들이, 포춘 500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국 인구, 저희가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10억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16억 인구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죠. 근데 전체 중국 인구에 대해서 10메가바이트씩의 저장 공간을 줘도 가능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스토리지 공간을 데이터 센터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캐퍼시티를, 그 용량을 갖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보안 인증 관련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안 인증은 그 물리적으로 뭐 자물쇠까지도 아까 뭐 휴지통 말씀드렸는데 모든 그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출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홍채 인식과 같은 것까지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국제적인 보안 표준을 지금 전부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보안적인 인증 절차를 모두 다 취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제공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IT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인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전부 다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여기는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라고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죠.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간략하게 눈에 보이기 쉬운 요 사례들만 간략하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말씀드린다시피 모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IT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운영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달라진 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관리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검토를 하셨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게 되면은 그냥 유지 보수나 관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위에서 운영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또는 이제 배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이제 다른 쪽의 클라우드에 비해서 저희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아까 모든 게 이제 가상화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돼서 운영이 되는 형태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그러니까 실제로 구축을 해서 쓰는 이제 모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상 머신 형태로 운영이 됐을 때에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내 회사 내에서 쓰던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쓸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올려서 쓰던 거를 다시 내 쪽에 옮겨서 쓸 수 있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그 통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비즈니스 형태에 맞게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지 아니면 그냥 직접 구축해서 써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자체도 그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에서 쓰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상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가서 따로 또 뭔가를 하실 게 아니라 쓰던 거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쓰시다가 마찬가지로 또 그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면은 다시 가져와서 클라우드 사용 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면 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모델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IT 공룡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OS를 갖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이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가 있지만 자체 OS가 없거나 아니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나 뭐 이 세 박자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쪽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개괄적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늘 나가실 때 그 설문조사지에 방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직접 가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 됐던 비즈니스 내용이 됐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